성자는 성격이다. 그걸 캐릭터이죠, 그죠? 캐릭터. 그 다음에 퍼스널리티. 발음 좀 시원치 않습니다. 옛날 발음이 내가 좀 시원찮아요. 이해 좀 하십시오. 퍼스널리티. 발음이 좀 많은가 보이는데 유튜브 보는 사람도 보고 웃겠다. 선생님 얘기하는 거 보고. 각 개인이 지닌 특유한 성품이나 품성, 격식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성격은 유전적인, 선천적인 요인이죠. 석가과 부천적 요인이 있죠. 그래서 아까 지게 어느 분이 스님한테 사주를 명시에 딱 올렸을 때 스님은 선천적인 성격을 알지요. 그래서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그게 하나의 징후가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지만 그 사람의 얼굴 생긴 모양이나 이런 걸 보면은 부천적으로 아무리 선천적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천적으로 삶이 어려우면 인상이 써 있을까 안 쓸까? 써 있죠. 요즘 엄청나게 막 좋은 인사하면 얼굴이 그하잖아요. 그 요새 그냥 나쁜 일 좀 있으면 뭐 얼굴이 막 찌들어 있죠. 찌들어 있어요. 얼굴이 찌들어 있어요. 얼굴이 도끼가 있어요. 이놈 봐, 이놈 보긴 봐. 이런 식으로 도끼가 그게 다 나타나 있는 거야. 그런데 감히 그 상대되는 그 분이 부인을 보러 올라가면 건날까 안 올까? 오금이 안 떨어져. 오금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자, 성격은 유전적인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후천적인 것은 얼굴이 많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많이. 근데 골격 자체는 이제 선천적이잖아요. 골격, 그죠? 사각형이다. 근데 얼굴 요 눈빛이나 얼굴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은 후천적으로 이제 경험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 직업이나 결혼도 결정이 되고 인간의 운명도 결정된다. 자, 크레티머라는 사람이 학자예요. 학자가 사람 체형을 갖다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체형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 해서 첫째 비만형. 여러분들 보통 비만형은 성격이 깔깔해요 아니면 좀 유순해요? 유하다 보지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교성이 있고 친화력이 있으면 성격이다. 명랑하고 활발하면 유머가 많은데 반면에 그런 사람이 거꾸로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과묵해져요. 과묵하고 그 다음에 음울하고 우울증이 잘 걸려요. 조울증이 걸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그런 병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자, 투사형. 투사형은 뭐냐면 근육기질, 그쪽으로 근육. 투사, 근육기질. 점착기질이가 근육이하고 뚱뚱한 사람이에요. 근육기질. 이런 사람은 강인성과 폭발성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합니다. 폭발할 때는 그냥 엄청나게 폭발해요. 그런데 또 경우에 따르면 조용한 사람도 있어요. 정력이 있지만 조용하고 꼼꼼하고 집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섭죠? 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막 코치코치 파고드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꼼꼼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근육기질인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 중에 강질 환자가 좀 많다 그래요. 자, 이건 세장형. 세장형이 뭔가 하면요, 가슴이 새가슴 있죠? 저거 새가슴. 가슴 남자인데도 이 어깨 탁, 남자는 어깨 딱 부러지게 되잖아요. 근데 남자가 요래가지고 세장형이 아니고 뭐 이렇게 세장형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소심하지요. 이런 생각 되게 바짝 마른 체형이 많습니다. 바짝 마른 체형 적어놓으세요. 세장형에다가 바짝 마른 체형이라 적어놓으세요. 바짝 마른 체형의 세장형인데 비사교적이고 소극적이고 겁이 많은 민감하고 순종, 정직, 침착, 동감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쪽에 이런 사람 중에서는 정실, 분열증 환자가 많더라. 심리학자가 융이라는 사람이 지난번 공부했죠. 프로이드 제자. 이 사람은 성격 유형을 내향성과 외향성을 갈랐어요. 자, 그래서 내향성은 우리 그 명리학에 볼 때에는 음간으로 보면 됩니다. 음간. 알겠습니까? 음간. 그 다음에 외향성은 양간. 알겠죠? 양간으로 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동양의 음양오행 있잖아요. 동양 음양오행을 자기가 이 접목을 해서 이렇게 발표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융이 서양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 독일 사람 이웃에 동양
동양에 대한 그 저 학자가 이 명리학자가 살았대요. 그래가 그 배웠대 자기가. 배워가지고 여기다 접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수입한 사람, 그 이론을 다시 수입한 사람이 대만의 하근충 선생이에요. 하근충 선생 돌아가셨지만 하근충이가 유머 이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명리학하고 이런 심리학이 막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요새 막 나오는 것이 명리학들이 보면 명리 심리학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서양 심리의 하고 막 합쳐집니다. 여러 가지 뭐 욕구 5단계설 하고 합치시고 스님이 강의한 내용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서양 심리가 같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 내향적이다. 음간, 앞에 내향적인 가로에는 음간. 음간은 감정 표출이 변화가 적다. 감수성이 강하다. 감정 컨트롤 수월하다. 양심적이면 끈기 강하고 실행력이 부족한 대신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 사고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 그랬죠. 매사 생각을 하고 자기 고집으로 편안된 완고한 생각을 계속해 나간다. 정인과 관성 같은 걸 말합니다. 대인관계, 교제 범위는 넓거나 누구와 가볍게 교제하는 것이 단점이다. 일단 교제하면 금방 친밀해집니다. 외향적인 사람 보세요.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활발하다. 변동이 심하고 명랑하다. 독립심이 강하겠지요. 지도력이 있다. 금방 실정을 낸다. 새로운 사태에 적응성이 좋고 결단력이 빠르다. 상식적이고 사고방식이 분명하다. 타인의 사고방식을 쉽게 인정한다. 매사에 심소숙고한 경향은 없다. 그렇죠? 양간 경우에는 매사에 심사숙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이 굵직굵직하지요. 그렇습니다. 판단이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호기심이 많아. 광범위하게 교제한다. 남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며 때로는 좀 경솔한 행동으로 시편을 자초하기도 한다. 그것이 양간이다. 자, 30이 넘어갑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융의 말하자면 스승이죠. 스승인 융의 스승인 프로이드가 세 사람의 자아가 세 가지 종류의 자아가 있다고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아, 읽어보면 원아, 그 다음에 자아, 초자아, 이렇게 세 가지를 불리는데 이것이 불교하고 연관을 해보면 참 재밌어요. 자, 원아는 본래 성격의 기초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아나 초자의 기본이 되는 가장 원초적 본능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원초적 본능을 말해요. 그래서 에너지의 본능적 에너지 창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 성욕 등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자, 이것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아리아식이죠. 아리아식에는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에 대한 집착을 있으려면 식욕이 있어야 되죠. 성욕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의 아리아식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본다. 불교의 아리아식은 서양 심리로 볼 때는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 가로 해놨죠.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자아, 이 자아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물 도둑질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야 한다. 이때 식욕은 잠시 연기되거나 전기된다. 앞에 원초적인 본능을 가질 때는 이판사판 공사판 배고프면 다른 걸 먹어버리죠. 그렇지만 자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비록 내가 배가 고파도 죽어도 나무 훔쳐보면 안 돼 하는 생각이지요. 이런 자아를 가집니다. 이때 식욕은 잠시 연기되나 전기된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아지요. 자, 이거는 바로 육식에서나 육식. 자, 여러분들 우리 육식에 인간의 육식이 있는데, 자, 엄마와 엄마와 아이가 있어요. 배를 쫄쫄 굶었어요. 둘 다 굶었어요. 둘 다 지금 3일을 굶었어. 보통 3일 정도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그래요. 자, 그런데 3일 굶었는데 한 먹을 것이 나타나서 조그맣게 먹을 게 생겼어. 그러면 엄마가 집에 넣어요. 애에 덧붙여요. 애에 덧줍니다. 그쵸?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동물들은 새끼 안 주고 지가 먹어버려요. 새끼 무는 것도 탁 발라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지가 먹어요. 그게 동물입니다.
근데 요새 동물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식 내버리고 가버리고, 자식 돈 잘 주면 내버리고 가고. 맞지요? 그 동물보다 더 못하는 게 많단 말이야. 근데 본래 사람의 의식은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죽어도, 내가 죽어도 자식부터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도 애 올려놓고 죽죠. 그게 자식이야. 그게 사람이야. 근데 자식을 밟고 지가 올라가겠다 하면 되나? 동물들은 그래 해요. 그만큼 동물하고 사람 차이점이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초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내부에 있는 도덕과 사회규범의 가치의 체계인데, 초자는 불교에서 직면한 행동보다 오히려 이상적인 행동을 하고 충동적인 행동보다 이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방향을 구해주는 것이다. 이 초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계율,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 알겠습니까? 이 계율과 같은 거예요. 이게 지켜야 하지. 지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불교에서는 계율을 지키고 난 다음에 적응 닦는다 그러죠.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해지요. 해정에 이렇게 나아간다고 볼 때 중요한 것은 계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이 초자의 현실에 직면을 하면은 어떤 이성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초자는 현실적인 직면의 행동보다 오히려 이상적인 행동을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계율을 지켜야 돼. 그래서 나중에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제시를 해주는 거. 초자다 말. 그런데 프로이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프로이드는 자, 기수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기수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말이 가야 할 길 있잖아요. 그죠? 길. 이 세 가지를 설명해가지고 기수는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자, 원화에 해당하고 원화. 알겠습니까? 원화와 자아 원화와 자아를 말과 기수에 해당해가지고 기수는 이 기수는 말이 지 마음대로 못 가도록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그거지요. 자아죠. 자아가 말이 마음대로 못 가게 이거는 충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는 원하죠. 원하. 못 가게 하는 사람이죠. 기수가. 그러면 무슨 어떻게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 있잖아요. 이것이 초자라는 거예요. 초자를 해서 그러면 여기 우리 계율과 같다는 거 알겠지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잘 설명했네요. 기수는 초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북교나 사회규범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형제간의 관계와 성격을 여러 가지 보는데 형제가 성격을 한번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옛날부터 장남은 대범 하나, 지능은 동생만 못하다 그래서 속담에 그래, 머리가 장남이 좋단 말이에요. 차남이 좋단 말이에요. 차남이 좋은 거예요. 둘째, 셋째는 참을성이 없고 충동적으로 가출한다. 넷째는 응석빠지다 이렇게 보통 속담에. 근데 일반 성격을 한번 우리 심리학적인 분석을 보겠습니다. 장남의 성격. 자, 여러분 상담하실 때 장남인지 아닌지 물어보세요. 그럼 장남이면 요걸 요렇게 되겠다는 대충 보면 여러분들 도움 되겠죠? 상담할 때. 무슨 일을 하면서 항상 의문에 잠긴다. 장남들은. 항상 깊이 사색한다. 일을 빨리 해요. 항상 생각을 해요. 생각한다. 장남들은 원래부터.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삼가한다. 자기가 할 일을 예사롭게. 그런데 단점 뭐냐면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안 하고 자꾸 남한테 맡기려고 해요. 자기 시키는 거예요.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또 강제로 부탁하는 일이 많고 니가 좀 해. 이런 식으로. 또 비교적 침묵하고 말은 잘 안 하는데 남의 얘기 잘 들어줍니다. 장남들이.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말대꾸를 잘하고 엄마한테는 말대꾸 딱 터놓고 싶어도 끝내야 할 때는 바로 그만둬 버린다. 이런 자기 자제력이 있죠. 장남들은 자제력이 있어요. 그런 자제력이 있다. 그 두 번째는 중간의 성격은 뭐냐면 장남과 막내에 비해서 동토적인 성격을 찾기 어려운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간에서 말을 바로 해버려. 직선적으로 해버려. 신중을 기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핑계대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한다. 그게 왜냐하면 지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 막내는 좀 이상합니다. 막내 보세요, 막내. 자, 막내는 부모에게 응석을 부리고 말대꾸 잘하지요. 남에게 칭찬받으면 금방 우쭐해지고, 만약에 남이 막 뭐라 하면 막 그냥 화를 팍팍 내고 막 그러죠. 때 없이 질투하고 시기를 하고, 사람의 흉내를 잘 내고, 말이 많다. 바로 너 나 하며 무엇이든 아는 척한다. 자기 주장을 관찰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은 남에게 밀어본다. 막내들.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또 가린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다 막내가 됐었어. 왜? 하나밖에 안 노니까. 그래서 요새 아들 이만큼 이렇게 막내 성격 다 갖고 있어요. 참 문제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부모들이 더욱 애들을 막 끼고 놀잖아요. 그래 더 막내적인 성격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사장들을 조사를 해보면요, 기업 43%가 장남이라고 합니다. 한 반 정도. 직업 선택할 때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46% 정도가 장남이 자발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5번째, 이중인격. 자, 자신의 속에 자신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지킬 박사와 하이라는 거 알지요? 어떤 성격의 인간이 완전히 다른 별도 인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종래 일시적으로 귀신이나 악령 또는 무서운 동물에 의지하는 경우 또는 특정적인 인격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이 정신병리학에서는 다중인기란 말을 써요. 들어봤죠? 다중